회장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 또 환영의 인사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요. 기조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임기 내 파리 협정을 이끌어내신 분이죠. 제8대 UN 사무총장이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이사장이신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기조연설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기문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기조 연설을 부탁을 하셔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후 위기의 그 전사 역할을 하고 계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특히 사업을 하시는 지도자들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갖다 모두 다 지금은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쉬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두 가지 반, 성이 제가 반시를 했던 반, 두 가지 반인데 첫째는 제가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전력을 다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을 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전 인류가 어떻게 하면 또 이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잘 살고 건강하고 굶는 사람이 없고 막 등등 여러 가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또 제 임기 중에 같은 2015년 9월 25일 날 채택이 됐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오셔서 참 성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2015년이 인류 역사에서 유엔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했다. 그 반은 뭐냐? 세상의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가 아직도 훨씬 못 미칩니다. 대한민국 민주대국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딸, 부인, 할머니 이런 분들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이 훨씬 못 미칩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 여성, 우리로 말하면 여성가족부를 유엔의 역사상 처음으로 세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더욱더 목소리를, 특히 여성 여러분께 목소리를 올리시고, 여기 앉아 계신 남성 사회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올려주셔야 이게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반, 그걸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조연설의 주제가 되는 국제기후포럼에 맞는 이러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님, 김덕용 상임고문님, 국회 한병도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주한 각국의 ambassadors,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your excellencies ambassadors. 그리고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께서 여기 계셨는데 일일이 제가 recognize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간 여러분들의 열정 절대 잊지 않고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2022년에 이 포럼이 창설이 됐습니다.
우리 인류 위기에 직면한 기후 위기를 심도 있게 성찰을 하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기후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몇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장대식 회장님께, 이사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개인이 막 북극을 가고 남극을 가고 500명 되시는 여러분들을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한다는 건 참 그 말보다는 행동하시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제가 깊이 존경을 하고 만사집회지하고 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2023년부터 계속 참석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UN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th 17 Goals, SDGs 채택되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금년이 사실은 UN 80주년 기념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글로벌 아젠다, SDG와 파리스 클라이밋 체인지 어그리먼트,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UN 직원 또 세계 지도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SDGs는 우리 세계 정치, 경제, 시민사회들과 긴밀히 협조한 결과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보다 잘 사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선 사람이 태어나면 건강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또 병에 걸려 고칠 수 있는 병, 그리고 영어로는 그 preventable disease라고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쳐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면 최소한도 중학교 교육은 받아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 여기 계신 분은 웃을 겁니다. 이거 중학교라는 게 우리는 대학원을 가도 지금 대한민국은 못마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유학 가고. 근데 중학교 교육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남녀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제가 아프리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벌건 대낮에 애들이 계속 길에서 노는 겁니다. 쟤들이 왜 이렇게 학교가 일찍 파했나 보니까 학교가 없고 돈이 없고 교과서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 그거를 초장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국 총리 하던 분을 한 분을 모셔갖고 당신이 이거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그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를 하여튼 내걸고 나왔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6.25 전쟁 직후고 그래서 교과서도 없었다. 교실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아동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들을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저는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 없었죠.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돈을 줘서 그야말로 교과서를 받았습니다. 교과서 그 뒤에 보면 문교부 장관이 이 교과서는 유네스코와 한국통일위원회 거기에서 준 돈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문교부 장관 백낙준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청계천에 있는 모든 그 고물 그 서점에서 이 책을 찾았습니다. 이 책을 찾아서 유네스코 사무총장한테 주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것이 대한민국을 발전하게 한 교과서다 이렇게 하고, 저도 유엔 본부에 갔다 설치를 하고 막 그런 참 자랑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벤터블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고쳐야 된다. 왜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병,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현대 21세기 의학이 그냥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국이나 유럽은 나쁜 병에 걸려도 약이 다 나오는데 아주 가난한 지역에선 토착병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WHO나 이런 데서 연구를 안 하고 제약회사가 연구를 안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팔리질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SDG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00년 새해 2000년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흥분했죠. 야, 이 뉴 밀레니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전부 다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 내걸었었는데 별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럼 MDG라는 걸 만들었죠. 유엔에서 그냥 허겁지겁해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SDG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5년 걸려서 제 있을 때는 이제 7년 걸려서 만든 겁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그 MDG가 유엔 최초의 지구촌 종합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2015년 그 결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떤 사람도 빠지지 않고 Leave no one behind. 어떤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교육을 잘 받고 영향받고 막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내걸은 겁니다. 저 혼자 또는 유엔 직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각계 전문가, 학자, 사회사업가, 학생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다 통해서 아이디어를 다 모은 겁니다.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 천장 끝까지 갔습니다. 그걸 전부 다 쏘트아웃 정리해서 만든 것이 SDG 15개 골이다. 거기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얘기도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3번에 넘버 13. 왜 넘버 13이냐? 이게 전부 다 중요한 순위로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사실 넘버 13은 서양에서 보면 사실 우리의 그 죽을 사자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서양 사람들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넘버 13입니다. 기후변화를 안 하면 MDG고 SDG고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동시에 MDG, SDG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불행한 것은 SDG를 실행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5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행 속도는 20% 미만이다. 제가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은행 이런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엔총에 제출해서 제 후임자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회의를 좀 하자. 전 세계 지도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렇게 해서 다시 그 SDG를 다시 하자라고 재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큰 그 권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자리죠. 어떤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힘이 없습니다. 사실 막강한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속세의 교황이라고 그러죠. 종교계의 교황님 로마에 따로 계시고 그 속세의 교황은 유엔 사무총장이다. 근데 사실은 진짜 교황님은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도 많은데 유엔 사무총장은 그렇게 영향력이 많지 않다. 이런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도덕적인 위상, 도덕적인 위치에서는 꽤 제가 목소리를 놀렸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할 때도 이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사무총장 때도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거의 백지였다. 거의 몰랐습니다. 저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지 제가 어떤 이 경제나 과학 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과학자들을 모셔놓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다음에 제가 그냥 사무총장에서 기후변화 이거 빨리 대응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선수범이라는 걸 원래부터 이제 한국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영어로 lead by example. 내가 I will lead by example.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남극을 갔습니다. 남극을 한 번 가봤고 북극을 제가 4번을 가봤어요. 극지방을 5번을 가봤죠. 5번. 사실은요 남극 북극 가시기 힘듭니다. 목숨을 내걸고 가야죠. 상당히 어렵죠. 근데 여러 좋은 정부들의 지지를 받고 특수 비행기도 타고 뭐 이렇게 해서 가서 거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아가는 그 북극 남극의 빙하 위에 서서 지금 빙하가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 추운 빙하가 녹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기후변화 현상 때문이다. 그럼 무슨 물이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느냐? sea level, 해수면이 올라간다. sea level is rising. 제가 그랬습니다. glaciers are melting. sea level is rising. We have no time to wait. Let us take action now.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열정을 내서 세계 뉴스를 통해서 전부 다 나갑니다. KBS 이런 데도 좀 따라와서 보도를 했죠. 이런 열정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해서 저는 사실은 클라이밋 체인지 하면 그냥 보통 반기문 이렇게 해서 이퀄하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있다. 우리나라에도 몇 분 학자들은 그 이회성 박사 같은 분, 이회창 전 총리님의 그 실제 되시는 분인데 IPCC라고 있습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그 IPCC는 약 2,000명의 세계 그 경제, 환경, 뭐 이런 과학자들로 구성된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기관입니다. 거기서 기후변화에 관한 걸 많이 내죠. 거기 많이 내죠. 그 IPCC의 의장을 이회성 박사가 한 3년인가 4년 하셨죠. 그만큼 우리가 자랑스럽다. 이 IPCC 학자들하고 제가 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나한테 지식을 좀 달라. 난 참 무식하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서 또 다시 제가 이 섬나라 같은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키리바스라는 아주 small island in South Pacific 그 남태평양에 아주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한 3만 명뿐이 안 됩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텔에 가니까 전부 다 그 집은 원도막처럼 지었습니다. 이렇게 위에 짓고 그 위에 가서 사는데 언제 바닷물이 쳐서 집이 넘어갈지 모르니까 전부 다 이게 원도막처럼 이렇게 쳤습니다. 호텔에 가니까 호텔에 가면 주로 저 초콜릿, 피곤하니까 초콜릿 같은 걸 이렇게 주는데 방수복 같은 거 있죠. 물에 뜨는 거. 그거를 놓은 겁니다. 손님들한테. 이 나라는 제가 가보니까 제 자동차가 바퀴가 찰랑찰랑 할 정도로 물이 바다 위에 길에 떠 있는 거예요. 물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달의 그 원력에 따라서 이게 바닷물이 땅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휘지라는 나라의 땅을 사서 나라를 전체 옮기기로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자카르타가 수도로서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런 그 과학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결정은 안 됐지만 거의 결정이 된 것이 누산타라라는 거기 보르네오
보르네오 섬으로 자카르타 섬을 수도를 옮기기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씨레벨, 바다 해수면이 올라오는 건요, 지금 상황으로 가서 남극과 북극이 계속 녹으면은 60cm가 지금 현재 해수면에서 인천 앞바다, 부산 앞바다, 포항 앞바다가 60cm가 올라오면은 60cm에서 1.5m, 150cm까지 올라가면 도시는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아마 63빌딩 정도나 이런 데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물이 약 30cm만 건물에 차이기 시작하면은 그 건물은 못 쓴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인류, 이 지구에 대한 큰 문제다.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국가기후환경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심각한 걸 느낀 겁니다. 아, 대한민국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이 이야기를 해서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죠. 거기는 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까지 왔습니다. 국회의원, 뭐 이 과학자, 교수, 그 종교인,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멤버로 참석을 해서 2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 타격을 가지고 이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갖다 막아야 되겠느냐, 그걸 갖다 결정을 한 겁니다. 거기서 2년간 전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이 지구상에 떠 있는 모든 그 그린하우스 가스 매연이죠. 매연을 45%까지 다운시키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부강하고 권력도 세고 경제도 세계 넘버원이고 그런 나라가 탈퇴를 한 겁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앞장서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자, 저하고 상당히 참 그야말로 짝이 맞아 쿵짝짝거리고 이렇게 좀 했는데, 한 분이 딱 들어오더니 제가 이름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이름 자기 욕하면 비자를 취소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말은 안 하지만은 어떤 분이 딱 해결했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재가입. 바이든 대통령 4년 지나니까 또 그날은요, 취임식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탈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 나라가 아무리 훌륭해도 클라이밋 체인지는 사정을 안 본다. 누구라고 클라이밋 체인지가 사정을 봐주겠느냐. 그래도 아직까지 감감 소식이라 참 그 걱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에 이 사회 활동하시고 그런 분 중에 목소리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큰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 소리를 내시면, 특히 여기 계시는 학생들, 학생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요, 여기 앉아 계신 기성 지도 세대를 거기에 도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장관님, 대통령님,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 임기 뭐 5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4년. 내가 살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아주 그냥 기본 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치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올려다. 저 혼자 목소리를 내려니까 참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면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이제 원고 없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10번째 안 가는 매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매연을 많이 내는 공장이 어디냐? 이 포스코, 포항제철입니다. 제가요, 뭐 전 직책도 없지만은 전직위원 사무총장으로서 포스코에 2번을 갔고 서울에 있는 본사에 가서 간부들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 이렇게 해갖고선 장사 못한다. 포스코 헌저 대한민국이 100이라면 12%를 거기서 뿜어내는 겁니다. 이 새까만 연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산다. 그 다음에 유로피안 유니언이 2016년부터 CBAM,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Maybe our ambassadors will be very much aware of this. CBAM.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테리프 매긴다고 해서 뭐 15%, 25%, 100%막 하지 않습니까? 유로피안 유니언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들어간다. 그게 디젤 자동차라든지 그냥 가솔린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가고 전기 자동차가 아니면은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 CBAM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남았죠. 2026년. 그 사이에 현대 무슨 여러 가지 SK다 이런 데서는 모든 걸 갖다가 지금 클라이밋 프렌들리하게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호주에서 새까만 석탄을 이제까지 뗐습니다. 석탄 연기를. 그래서 수소를 사서 수소환원 제철을 이제 수소로 만드는 겁니다. 수소환원 제철. 그 큰 변화입니다. 1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일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임기 중에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이 됐지만은 이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각국의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그걸 갖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3분의 1의 회원국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 났다. 제일 쉬운 거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에다가 유로피안 유니언도 사실 이거 한 거의 뭐 7, 8% 전 세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 조약이 발효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조약 체결해 놓고요. 발효 안 되는 조약이 많습니다. 뭐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저는 참 재수가 좋았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참 럭키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기 한 달 조금 전에, 한 달 반 전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완전히 국제법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 미국과 중국 대통령한테 읍수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발효되려면 전 세계 국가의 55%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55%가 그냥 힘듭니다. 중국과 미국을 얘기하면 합치면 34%가 됩니다. 36%. 중국이 24%랍니다. 중국이 24%. 미국이 14%. 그러면 48%인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쉬웠습니다. 제가 유로피안 유니언으로 날아갔죠. 유로피안 유니언 파리먼트에서 연설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유로피안 유니언이 비준해달라. 그러니까 셋만 하니까 다 55%를 차지한 겁니다. 55%, 100%에서.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다. 참 저는 럭키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이 협조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의 구성으로 봤을 때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저렇게 안 하고 있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으르렁 싸우고
또 유로피안 유니언도 여러 가지 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또 지금 골이 잔뜩 나갖고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뭐 등등. 그러나 하여튼 체제는 갖춰져 있다. 전 그런 면에서는 뭐 희망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원전 문제가 늘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 글로벌 인식이 원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원전을 쓰지 않고는 안 된다. 전 이런 점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고 수소 뭐 이렇게 재생 에너지를 갖다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원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원전은 이 전체적으로 한 10g 1kW 원전이 내는데 10g 정도의 가스를 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하는 좀 있는 그 태양광 뭐 이런 거 그거는요 50몇 %입니다. 하여튼 5분의 1. 차라리 바람으로 하는 풍차로 하는 거는 12g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 다음에 제일 깨끗한 거는 풍차입니다. 바람 돌리는 거.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쓰는 이런 전기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아주 많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디젤이나 무슨 휘발유, 석탄을 써갖고서 전기를 내는 이런 전기는 이게 뭐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 재생 에너지, 뭐 원전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아직도 지금 새로운 정부도 원전에 대해서 썩 그렇게 이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1세기 과학 가지고 원전이 사고가 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원전이요 지금 전 세계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갖고 사고가 난 거는 체르노빌 사건, 그 다음에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 거기에서 2건 났습니다. 원전 사고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원전은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과학자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느낌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원전 한 번 사고 나면 그냥 완전히 다 죽는다. 사실은 인류 역사상 2번뿐이 사고 난 것이 없다. 그때 그거는 소련 치하에서 있었고 하나는 뭐 미국에서 뉴욕에서 일어났지만은 그때도 큰 사고 없이 다 해결을 잘 매니지를 했었다. 이런 점을 줍니다. 사실은 지금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이라는 기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카본 캡처 유시지 스토리지 CCUS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산업부문 탈탄소의 마지막 퍼즐로다 이게 남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AEA 그 국제 에너지 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0%를 줄 그런 탄소 포집 기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AI가 많이 나옵니다. 그 AI도 지금 우리가 쓰면은 AI가 디지털 전환 하면은 기후 위기를 예측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효율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우방들 또 세계 각국과 글로벌 연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후 위기는 국경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대응은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경에 막혀 있는 것이 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해서 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 위기 대응은 정부의 책무이자 기업의 의무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시민이 스스로 내가 기후위기 전사다, 내가 하는 것이 과연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정부가 기후 리더십을 실질적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 정책과 예산, 국제협력의 모든 측면에서 기후 대응을 국가 전략의 아주 주축으로, 중심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 많으실 텐데, 기업은 더 이상 탄소 중립의 그 수동적인 수용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그 수용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그 생산 방식, 에너지, 이걸 갖다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해서 깨끗한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ESG 경영, 또 지속가능 공시, 녹색 기술 투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건데 기후 행동의 주체로서 활성화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야말로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셋째,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 나는 뭐 공무원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나는 내가 최종 수혜자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이걸 할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그래서 이것이 가정부터 시작을 해야지 꼭 대통령이나 회사의 회장 뭐 이런 분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하자. 전 그래서요, 그 참 나쁜 버릇인데, 저 공무원들이 보면 저보다 쪼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종이를 절대 버리진 않습니다. 종이를 다 이렇게 쓴 거 다들 가위질 해갖고 쓸 건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메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 보면은 지금 유엔 사무총장 하신 분이 지금 뭐 진짜 쪼다같이 이렇게 종이 한 장 갖고 이렇게 하느냐. 신문지 한 장도 제가 마음대로 잘 안 버립니다. 그건 아마 옛날 어려서부터 습관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습관이 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물자를 절약을 하고,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아끼면요, 수입을 우리가 덜 하고 나무를 덜 깎는 겁니다. 이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강 저기가 있는데, 거기 나무들이 뭐 거기가 이제 세계의 허파라고 그러죠. 아마존강이. 거기가 엄청나게 이제 그 산소가 이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업자들이 가서 다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 거기 가서 나무를 제가 심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면 여기 나무 자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이라고 또 나무가 많은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그 산림 관리하는 유엔 직원들을 파견을 하고, 제가 나무를 하나 심고 여기다 제 이름을 하고, 이거 유엔 사무총장이 와서 나무 자르지 말아라. 나무를 자르면 무슨 일이 있느냐. 나무는요, 시내 버스에서 나오는 거, 기차에서 나오는 거, 모든 연기, 가정 구조에 나오는 연기를 다 자기 몸에 빨아들입니다. 나무가. 그 착한 나무죠. 나무를 밑둥을 자르는 순간, 그래 나를 죽여, 당신 맛 좀 봐라, 이렇게 하고서 다 뱉어내는 겁니다. 다 뱉어내. 그거를 계속 몸에 갖고 있던 거를. 그러면 이게 세상이 점점 더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존강도 가보고 뭐 하여튼 여러 군데 가서 그걸 갖다 실천을 하는 겁니다. 나무 자르지 말아라. 그러나 꼭 안 자를 수는 없죠. 가구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하여튼 최소한 이런 그 물자를 아껴야 된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이런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녹색 성장이 되고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이런 그 동력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국경을 넘어서 협력을 하고 나 혼자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 전 세계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이런 그 국제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장대식 회장님의 이런 회의를 소집하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우리 다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기문 총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종이 한 장도 아껴 쓰자.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의 전사이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성공적인 포럼